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에피소드 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종교를 앞세운 학대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예, 저기 보이시는데 이제 Soldiers of Christ라고 돼 있죠. 이 지난해입니다. 2023년 9월 33살 조세희 씨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컬어지는 종교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서 애틀란타 로렌스빌로 왔고 감금된 채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굶고 구타와 고문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 탈출하려 했지만 탈출할 수 없었던 조세희 씨는 숨진 채로 이 애틀란타 한인타운 찜질방 주차장 한 차량 트렁크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지칭된 특정 이 종교 단체의 소속 이 10대와 20대 등 한인 7명은 살인 혐의로 체포 그리고 기소됐습니다. 한 명 사진은 없네. 네? 한 명 사진은 없네요. 이준영 씨. 네네. 지금 뭐 이준영 씨, 지금 준자 들어가는 게 삼형제고 저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미희 씨가 그 삼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이 소식 보도, 이 소식 보도 이후에 애틀란타를 포함한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종교적인 컬트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애틀란타 한병철 목사를 포함한 한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 경각심을 갖고 종교적인 컬트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독자들도 이러한 종교적 컬트에 대한 경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소식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종교적인 컬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나이스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살인마들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이름부터가 무슨 뭐 그리스도의 군사? 이름부터가 약간 조금 좀 이상하다 싶고 보면 한인들이 이상한 종교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LA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JMS. 나는 신이다? 알고 봤죠. 봤어요. 사실 이걸 왜 믿나? 이거를 저희가 하거든요. 뭐 특정 종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거고요. 하죠. 이단 이제 그거는 개신교에서 이제 정식 종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이단들을 제가 뭐 이렇게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특정 종교로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조세희 씨가 숨졌을 때 발견됐을 때 45파운드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굶어가지고 그렇죠. 감금돼서 밥을 못 먹은 건가요? 밥도 안 주고 뭐 영양제도 안 주고 그랬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뭐 부패가 이미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유기를 하려다가 그 현장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민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너무 거죠. 충격적인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종교를 빌미로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구타와 학대를 당하는 거는 정말 법정에 섰을 때 정말 최대한의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동의합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 국회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이끌어낸 이 동물보호단체장의 한국행 소식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스탑 도그 개도살 금지. 스탑 개도살 네, 지금 개도살 금지. 이 수십여 년간의 논쟁 끝에 이 지난 9일입니다.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처벌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26년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다 금지가 이미 됐는데 일단 금지가 됐고 처벌이. 그럼 오케이. 올해부터 이제 금지된 거예요? 금지가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처벌은 유예 기간을 갖고 적발이 될 시에는 3년 뒤에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 한국갤럽의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이게 개고기의 식용을 반대를 했고, 그렇죠. 금지 반대가 아니라 이제 찬성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8%만이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극소수만이 먹고 있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그렇죠. 네.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숫자가. 그렇죠. 네네. 저 뭐 사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웨스트 헐리우드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이 Last Chance for 이 Animals 크리스 드로즈 회장은 이 한국 국회 결정을 이 축하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다는 소식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드로즈 회장과 다른 미국 동물 활동가들이 네. 이 자국에서는 이런 반대 활동 그러니까 동물의 도축과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이 전 세계에서 또 이 개고기 식용은 워낙에 보도로 또 많이 알려졌고요. 그렇죠,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뭐 BTS다, 네. 뭐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더 알려지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이제 인류 국가인데, 그죠. 저기 뭐 선진국인데, 맞아. 아직도 개를 먹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LA 총영사 앞에서도 그렇죠. 시위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 배우 킴 이 드로즈 베이싱어. 회장도 했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킴 베이싱어. 그것도 유명인들이 뭐 제인 폰다 그리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부인 이름 뭐였죠? 프레실라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저도 안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습니다. 저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먹어본 근데 적 있죠.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서. 속아서 이제 맛이 보통 있나요? 보통 이게 그쵸. 케이스죠. 네. 아니 근데 한국에 있는 뭐 보면은 속았다기보다 저는 어릴 솔직히 이 때는, 8%보다는 많다고 봐요. 솔직히. 맞아요. 아니, 네. 많이 드셨을 거고 그리고 네. 이게 사슴고기라고 그 당시에 아. 속임을 당해서 이제 어.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죠. 이 친지분들이랑 다 모인 뭐 마을 잔치 뭐 맞아요. 비슷한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다. 그 프렌즈 그 시트콤 프렌즈 있잖아요. 거기 제작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의 개식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어요. 누렁이라고. 예. 그 누렁이를 제가 봤는데 보면은 참 이 개들이 아까 그 이렇게 학대받듯이 자라더라고요. 아니 개 사육을 그뭐 할 때. 그 막 그냥 썩고. 예, 개 사육장은 그냥 정말 참혹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예. 그러니까 그 개 사육장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지만 맞아요. 좀 그러니까 아, 다시 이건 생각을 아니다. 해보면 이제 이런 뭐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그쵸.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네.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애초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사실 굉장히 좀 잔혹하게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걸려 아, 있고 그럼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영등포 시장에 또 살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자주 봤는데 아. 예, 이게 좋지 않습니다. 느낌이 아니,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또 때려야 맛있다는 그런 아유, 말들이 정말.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막 깨갱거리는 그러니까 그 소리 많이 제가 들었어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로즈 회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개식용 자체가 정말 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구타를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그런 인터뷰도 있었던 것 저희 같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미국에서도 원래 이게 금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2018년에 트럼프 정부 때 이게 양원 그 초당적으로 이게 채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식용 네. 금지법을. 엄청 최근이네요. 2018년에. 그러면. 네. 예, 그래서 네. 미국도 최근에서야 이거 법을 이제 뭐야 통과시켰는데 한국한테만 뭐라고 네. 그러고. 네, 근데 통과한 이유가 한국에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이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진짜 안타까워요. 이 대표적인 LA 한인타운 중식당입니다. 이 용궁 43년 만에 문을 닫는다라는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 LA 한인타운 벌몬과 올림픽 블러브대에 위치한 중식당 이 용궁이 문을 닫습니다. 이 왕덕정 전 대표님이시죠. 워낙에 유명한 왕 대표님인데요. 네. 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죠? 네, 친숙합니다. 아. 이 지난 1970년 초반 기린원이라는 중화 요리 전문점으로 시작했고 이 네. 왕궁 그리고 소왕궁 그리고 금정을 거쳐서 용궁으로 지난 1980년대 오픈을 하셨었습니다. 진짜 네. 오래됐군요. 오, 굉장히 오래된. 예. 오, 저는 그냥 먹으러만 갔지. 뭐 보통 그렇죠. 네, 그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용궁이 오는 28일까지 영업을 하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폐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네. 이 용궁 28일. 자리에는 이 6층 높이 총 7만 7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야, 개발업자들한테 밀렸네. 아니 뭐 너무 그건 뭐 뭐 이제 그건 어쩔 수 대표님 없- 결정이고 네. 뭐 그러니까 그죠. 좀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 여기 청파 소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청파소고기 제일 맛있지 않아요? 용궁이? 그렇죠. 네. 네, 노란 부추하고. 네. 뭐 좀 저는 추억들이 깐죽기 있으신가요? 좋아해요. 뭐라고요? 깐죽기. 깐죽된다고? 깐풍기? 아, 깐죽기 처음 말고 들어보는데? 깐죽기가 있어요. 깐죽기? 바로. 깐죽기가 뭐예요? 나도 처음 되게 듣는데. 맛있어요. 치킨을 튀긴 건데 네.
깐풍기와는 좀 다른 부드러움으로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팍팍하게 저 녹아요. 라코토 하시는 거. 저희 채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네, 라코토 아니에요. 문화충격이에요. 거기 오렌지 치킨도 맛있고 아, 그렇죠. 다 맛있는 거 맛있어. 많아요. 밥도둑이에요. 사실 안타깝네요. 상품적인데. 그 왕덕정 사장 혹시-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는데 좀 그래도 뭐 본인의 결정을 그렇게 굉장히 멋쟁이세요. 했으니까 예, 할리 뭐 데이비슨 어떻게 할 수가 파시고요. 없겠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주상복합으로. 역사에서 빠이빠이. 아쉽네요. 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 애틀란타 한인소아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 와. 기소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연방수사국 FBI의 지난 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메트로 애틀란타 소아과 치과 전문의 폴 킴 씨는 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에 어머, 이 나오죠. 사람인가 봐요. 오.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입니다. 아, 이 FBI 요원들이 폴 킴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 현장에서 아동 음란물 영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 구매 과정이 이 김 씨는 아동 포르노를 가상화폐 거래앱이죠. 코인베이스 계좌를 이용해서 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나온 포르노 피해자들이 이 17살에서 18살, 즉 미성년자라고 믿었다고 김 씨는 수사관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17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불법 되는 아닌가? 또 일단 미성년자인데 그죠. 근데 자기는 약간 그 해명을 아동은 그렇죠. 아동보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연방법원은 폴 킴 씨에게 10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하고요. 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이 감시가 내는 자택 연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포르노 자체를 소지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포르노는 그런 건 소지가 아니죠. 근데 근데 이런 아동 포르노는 아동 소지하면은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리고. 미성년자잖아요. 아. 네, 네. 미성년자가 지금 성상품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가 큰일 되고요. 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최악이죠. 얼마 전에 유포한 사람들도 걸리겠네요. 예, 그렇죠. 다 그랬으면 당연히 좋겠네요. 걸리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분은 그냥 포세션이었지만 유포했었던 분들도 다 같이 잡히면 근데 좋겠네요. 이게 그 FBI 보도자료에 보면 그렇게 밑에 이제 한 줄이 있는데 뭐라고 이 역시도 일단 지금 기소가 됐지 유죄 판결을 아, 받은 것이 오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한 줄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자택에서 음란물 영상이 발견이 됐다라고 FBI가 공식적으로 발견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빠백이죠. 그거는 네. 뭐 속된 말로 빼박이다. 아, 빼박. 예. 미국에 보면 이렇게 소아성애자들이 은근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네. 전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서브웨이 모델 있잖아요. 제러드 네. 그 살 몇백 네. 파운드 빠진 사람. 그 사람도 그 소아 아동 그죠. 포르노 그리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엠번방도 있었고, 이 그죠? 사건과 관계없이 굉장히 역겹다라고 예, 표현할 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맞아. 네. 아동 포르노라니까 좀 어떤 건지 좀 상상이 안 그러니까 가요. 어린이들 그냥 필요하지 대상으로 마세요. 보통 상상을 안 하는 주제인데 그쵸, 이게 그쵸. 그렇게 처음 됐다는 게 듣는 정말 얘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좀 성행하는 쇼킹하네요. 그런 저희가 걸 하는 이제, 거겠죠. 너무 예. 쇼킹한 얘기네요.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뭐 얼마 전에 핫했죠. 이 가상화폐 소식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US 비트코인 인정받은 거죠. 이제 그죠, 그죠, 연방적으로. 드디어. 드디어. 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네네. 이 지난 10일이죠. SEC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하는 신속한 승인 명령을 내렸다고 이제 게시를 했는데 이 현물 ETF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거래할 수 그쵸. 있었죠. 그 전에는 말이 잘 안 되네요. 홍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투자했나 봐. 아니야. 자꾸 알았어. 네 기분 좋은 걸 못 아니 숨기고 이거 이 있는. 모드로 가려고.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금과 같이 오. 이제 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와, 것을 신기하네. 의미하는 겁니다. 와우. 네. 네, 이 주식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저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러한 승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기대감으로 저기 꼭지점 보이시죠? 네. 저기가 49,000달러 찍었어요. 지금 저기서 더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기 아니, 46,000이고. 근데 2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다가 근데 ETF의 그 승인 소식에 기대감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42,000달러에서 지금 횡보 중인데 네. 방금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얼마요? 뭐 또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43,000에서 44,000달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와우.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재미삼아. 네. 재미삼아 샀었는데 이게 이렇게 뜰 줄은 안 정말 해보신 게 없으시죠? 아니, 정말 몰랐어요. 아, 이렇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안 뜨나요? 집에 이렇게 혹시 보세요. 뭐 크립토커런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쵸? 나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까먹어 안 돼. 가지고. 분들이 좀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별로 없었고. 지금 아마 이 카메라 보시는 분들도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집에 혹시나 있나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전망이 좋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금융 전문가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거.
아, 왠지 이완 기자님은 그냥 다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원래 투자하고 굉장히 있는 거 얕고 넓게 알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올해 무슨 해입니까? 선거에 선거해죠. 네. 청룡회라고 2024년에서 남가주 한인 정치인과 후보는 누가 있나라는 소식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LA 한인회 사진이고요. 이 먼저 육존 무패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이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관할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 현역인 영킴 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하고요. 맞아요. 네. 뭐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네요. 그 지난 16일이죠. LA 타임즈에서 공식 지지를 그렇더라고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이 현역입니다. 굉장히 거물인데요. 지미 고메즈 의원의 이 데이빗 김 변호사가 세 번째 리턴 매치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이 한인윌 LA 시의원입니다.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잔리. 네. 잔리 사진 지금 안 보이네. 네, 저기 저기 잔. 왼쪽부터 데이빗 아까, 김 변호사, 그레이스 유 변호사, 이. 그리고 에드한 후보인데요.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저 잔이는 가주 하원이죠. 네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예,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에서는 저기 두 번째 사진이죠.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출마했고요. 역시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5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존 이 후보, 지금 세 번째 사진입니다. 존 이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거기도 한인타운 포함되어 예, 있죠. LA 그 시의원 아까 잔 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랑 라스트 네임을 영어로 쓰는 게 잔 리 틀려요. 시의원은 LE를 쓰시고요. 그리고 잔 이 시의원,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게 잔 리 시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12지구 시의원. 네, 그리고 그렇죠. 아까 세 번째 사진에 잔 이 후보는 LI를 씁니다. 기억을 아니, 하셔야 돼요. YI. YI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44지구 하원의원 선거의 에드한 후보 마지막 사진입니다. 에드한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밖에 테미킴 얼바인 부시장이 얼바인 시장직에 도전을 합니다. 저분입니다. 이제 김치를 들고 계시고요. 이렇게 네. 살이 많이 빠지신 모습이네.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이 데이브민 현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 의원직에 도전을 합니다. 네. 저분이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시죠? 네, 하원 의원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 굉장히 뭐 지금 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후보들이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인표가 이번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2024년 선거를 위해서 한인 주요 단체들이 뭉쳤다는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와 이 한인청소년회관 KYCC 그리고 한미연합회 KAC, LA 한인상공회의소, 화랑청소년재단 그리고 파바월드, NGA 등 주요 한인단체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 저기 나오는 분들이 지금 LA 한인회 뭐 관계자분들부터 네. 비롯해서 뭐 파바월드, 뭐 화랑청소년재단 저기 쭉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KYCC도. 네, 또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위한 부스가 이 마켓 등 한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네. 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부스가 일단 먼저 설치가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기간 동안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여기 유권자 등록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가면 네. 사실 이게 그 뭐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게 인터넷이 좀 쉽고 그쵸. 영어도 그렇죠. 되시고 하니까 네. 쉽지만 아. 이 1세 분들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직접 하는 걸 또 선호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인터넷 더 의미 있다고도 그죠? 네. 느껴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법이 좀 코로나19 때 바뀌면서 이제 모든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유권자 이 투표 용지가 우편 투표 용지가 날라와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광고성 메일인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네, 다 네. 버리시는 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네. 5대가 대선에 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우편 투표 용지가 없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못했다. 그러면 선거 당일날 네. 투표센터 가셔서 직접 등록을 하시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투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투표지를 선거 받을 수 당일에도. 있다는 거. 네. 이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 그건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들 네.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한인 네. 후보들. 바로 다음 소식입니다. 맨날 이거 힘들다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 세입자 4명 중에 1명 월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저기 네. 보면 paying rent is still a problem for 24% of renters라고 나와 있고요. 이 신용조사기관 인투이드 크레딧 카르마는 이 지난해 11월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4%죠. 이 4명 중에 1명이 더 이상 렌트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집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렌트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하고 중에서도. 있는데 힘들다. 저기 the rent is too Too damn damn high.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렌트비가. 너무 네. 비싸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홈리스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낱말이 솔직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대별로 보면 이 M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킬라그램이. 전 M세대죠. 그리고 G 세대가 있죠. 그래서 둘이 합해서 MG 세대라고 하는데 이 M 세대가 30% 그리고 G 세대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트 힘들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 19%는 이 렌트비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다. 그때 이 안주영 씨가 얘기를 했죠. 캥거루족. 캥거루족. 그 요새는 캥거루족을 부모님하고 하고 같이 사는 게 이제 일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18살 되면 당연히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별로 내보내는 근데 그런 요즘 친구들이 이제 미국 문화가 바뀌는 것 결혼하면 또 같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쵸. 사실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룸메이트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쵸. 이게 10년 전이라고 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LA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가 1,300불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원베드가. 맞아요. 지금은 원베드가 거의 뭐 2,500 2,500불, 와, 근데 3,000불.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친 거야. 그냥 미친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정말 2배가 뛰는 감당할 건데.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급이 2배 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안 뛰고 아니 그럴 리는 없죠. 설마 항상, 뭐. 항상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하는 네. 얘기가 있죠. 월급은 정체돼 있는데 물가는 너무 오른다. 올라간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뭐 지금 겪어보시는 분들이 다 아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주요 뉴스들 짚어봤고요. 다음은 원용석 기자의 진실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어요, 벌써.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전쟁은 오히려 확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마스와 격전을 벌인 사이 안으로 서한 지구는 물론 북쪽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서 그리고 남쪽 멀리 예멘 반군들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6개 전선에서 지금 전방위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쟁은 바다를 타고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레바논 헤즈볼라는 동지 중해에서 미 항모 전단하고 마주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은 뭐 뉴스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미군과 영국군은 예멘 공습에 나서기로 했고 급기야 이란도 지금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미국 유조선도 이렇게 납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중동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중동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스라엘은 왜 바람 잘 날이 없는 걸까? 그러게요. 예,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 궁금해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부터 이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자, 이제 진실 역사네요. 진실 진실 역사. 역사. 좋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자,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 시오니즘에서 이렇게 비롯될 수가 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19세기 후반부터. 네. 지금 뭐냐면은 기원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가 국가가 없는 상황이 한 2000년 가까이 있으니까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런 모임을 한 거예요. 시온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고대 예루살렘에 있던 2개 언덕 중 동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시온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장소로 묘사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시온은 단순한 지명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고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바로 이 장면인데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유대인 대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 대회에서 유대인 국가 무조건 세운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바젤 강령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의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 조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하고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많은 러시아 출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이전부터 네.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맞아요. 좀 이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서 엄청난 수의 서유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거의 돈이 별로 없었고 이게 지금 국가가 세워지기 전인 거죠?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누군가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유대인들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는 맞죠. 사람이. 그 이제 도와준 사람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제 이분이에요.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이름 많이 이렇게 좀 들어봤죠? 은행가 아닙니까? 예, 맞아요. 유명한 로스차일드. 은행가죠. 예, 로스차일드가 돈 그래서 많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거금을 주고 이렇게 사들여서 유대인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렇게 기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에드몽이 매입한 개척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그 전까지는 1,400여 년 동안 이슬람 통치였다가 이제 유대인 도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많은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1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서 당시 영국은 미국의 참전이 절실했어요.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워싱턴을 장악하고 이미 그때 워싱턴 정가를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시오니스트들 그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입장으로서. 그래서 영국 내각은 1916년 10월 세계 시온주의자 연맹 대표이자 유럽 최대 금융재벌이던 영국의 리오넬 로스차일드. 다음 사진 볼게요. 리오넬 로스차일드가 이분이에요. 아드님이신가요? 리오넬 로스차일드하고 비밀리에 회동에서 그 가문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 예, 그 회동에서 전후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유명한 일화죠.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영국은 시오니스트인 로이드 조지를 총리로 정적 임명합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이분이에요. 로이드 조지를 로이드 조지님. 마침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시오니스트예요. 영국 네, 시오니스트. 네. 여기 따라서 당시까지 친독 노선을 지향했던 시오니스트들이 영국하고 붙어야 된다. 영국 노선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1917년 4월 미국은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뒤 당시 영국 외무장관인 아서 발포 다음 사진 뭐예요? 이거는 좀 이따 아서 발포가 영국 금융인 리오넬 로스차일드 아까 보신 리오넬 로스차일드에게 벨푸어 선언문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벨푸어가 외무장관이잖아요. 영국 외무장관이 이 한 사람 리오넬 로스차일드한테 금융인한테 이걸 전달한 이게 선언문인 거죠. 이거 그 유럽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글자가. 아, 저기 적혀 예, 있네요. 예. 그래서 Dear Rothschild. 네. 네. 그래서 선언문을 전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영국 정부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민족 국가를 세우는데 찬성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줄 거다. 뭐 무조건 도와줄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의 글자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벨푸어 선언을 리오넬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로 로스차일드가 그 벨푸어에게 편지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에게 받은 사람이 그렇죠. 수신인이 로스차일드인 겁니다. 벨푸어 선언 이것만 해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국 총리가 이렇게 금융인한테 이거 하겠다고 그러게요. 약속을 한 게. 자, 벨푸어 선언이 나오도록 뒤에서 도운 유대인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과학자이자 시오니스트인 하임 바이츠만입니다. 예, 이분이에요. 하임 바이츠만인데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폭약의 제조 원료인 무연 화약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마침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맨체스터 대학 화학 교수였던 바이츠만이 고심어린 끝에 아세톤 대량 생산 방법을 찾아내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임 바이츠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 준비위원장이 됐어요. 준비위원장. 이스라엘 건국 준비위원장이 됐고 이스라엘 건국 후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이 그 정도로 됐습니다. 영향력이 또.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이 나온 배경은 네. 간단하죠. 영국은 유대인 돈하고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했었으니까요. 돈이 필요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유대인 돈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영국은 벨푸어 선언 이전에 이미 아랍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 독립을 약속을 했었어요, 사실. 국가 주겠다고.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양쪽으로 이게 다. 유명한 일화다 그랬던 게 이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다 다 약속을 예. 한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국 이기는 사람이 역사가 된다. 네. 그런 그렇죠. 거랑 네. 이어지네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영국을 위해 형제나 다름없는 터키의 총칼을 겨눴고 하지만 아랍인들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어. 예, 영국의 이중 플레이에 아랍은 영국한테 완전히 속은 거고, 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받아 얻어냈죠 땅을. 그렇죠. 또 속상할 만하기도. 예, 네. 그래서 네. 팔레스타인이 오늘날 화약고로 돌변한 건 이러한 영국의 이중 플레이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 각지 유대인이 이제 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네. 유대인 물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948년 이전부터 네. 5차에 걸쳐서 엄청난 이민이 유대인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를 우리 예. 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 최대한 그러니까 모이겠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그 이스라엘은 네. 약속의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해서 그쪽으로 그렇죠. 예, 몰리게 된 맞아요. 거죠. 그래서 1929년 그리고 1936년에서 39년에 아랍인들은 영국 정책에 봉기를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에 영국은 1939년 유대인 이주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지만 유대인하고 아랍인 둘 다 여기에 되겠냐고요. 어쨌든 불만을 갖게 됐고 이후 독일에 누가 등장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히틀러. 아.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네, 예? 네. 투로 가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뭐 히트를 쳤다는 얘기 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그렇죠. 손에 의해서. 학살당했죠. 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주를 더욱 재촉하게 됐고 이 지역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긴장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한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600만이나 죽어서 800만 명이 있거든요. 그죠. 당시에 800만 중에 600만이 죽은 오 마이 거예요. 갓.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해줘야겠다는 유명한 그런 수용소가 있죠. 예,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네. 수용소. 그러니까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47년 영국은 유엔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지역하고 아랍인 지역으로 분할하는 안을 내놨죠. 다음 지도 볼게요. 사진. 반반 이렇게. 예, 일단은 이거 일단 제가 좀 하나씩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1917년 사진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영국 통치하기 전이에요. 네. 영국 통치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저렇게 전체 다 다네요 거의. 예, 네. 그러니까 1,400여 년간요. 네. 유대인은 이때 6%밖에 안 됐어요. 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저기 다음 장면 볼게요. 점으로 돼 있는 예, 점으로 돼 있어요. 저게. 예, 안 그 보였어요. 파란색이 네. 유대인이고 네. 팔레스타인이 녹색이에요. 네. 예, 이게 이제 알자지라 추천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아 이제 1900 점점 늘어나네요. 예, 1918년에서 1947년 유대인의 이주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 속에서 유대인 인구가 6%, 아까 6%였잖아요. 1918년에. 네. 47년에 33%까지 껑충 뛰어오른 와우. 거예요. 예, 33%. 지금 저 강물처럼 꼭 지도에 강물처럼 저렇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할안을 내놨는데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거 1920년에서 1946년까지 인구가 이렇게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가 와, 올라간 많이 거예요. 늘어나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힘이 사람이 생기잖아요. 있어야 힘이 있죠. 예, 맞죠. 그것까지 이제 불과 계획적으로 26년 만에 이뤄낸 37만 6,415명이 네. 주이씨가 맞아요. 유럽에서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와. 아 인구를 너무 자, 줬군요. 이제 그 유엔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지역하고 아랍인 지역으로 분할하는 안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이거 보면은 이제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55%는 유대인한테 주자. 그리고 45%는 기존에 있던 아랍 그 팔레스타인한테 주겠다.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지도를 보시면 저 이거에서. 노란 점 주변이 예루살렘입니다. 맞아요. 네.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이 유대인 저희가 그리고 또 녹색이 중요한- 지금 근데 팔레스타인이죠. 이때 그 네. 아랍인들의 수는 80% 이상이었고 유대인들이 더 숫자가 작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동안에 이제 인구는 1947년 때만 돼도 벌써 33% 이상으로 이제 올랐던 오르기 상황이에요. 시작했을 때. 6%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건국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네. 다 싫어했어요. 누가? 그 아랍 쪽이. 아랍 쪽이 반대했겠죠. 다 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뺏기는 것 같은. 예, 그래서 그런 그 어쨌든 그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1948년입니다.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1948년 그렇죠. 5월에. 네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75만 명을 이렇게 그 기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오.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팔레스타인 그 인구의 22%가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뭐 기분이 좋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특히 지금 현재 성지인 예루살렘도 일단 분할됐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실 텐데 네. 그래서 그 1948년 5월에 건국이 됐는데 기원전 63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네. 그때 로마 제국 밑에 있으면 네. 쫓겨났고 2011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11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사라졌다가 돌아온 경우가 전 세계 역사상 없어요.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2번이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은 즉각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즉각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렇게 5개국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얘네들 지겠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20일이 넘은 전투 끝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하고 텔라비브를 지켜냈습니다. 저게 이제 제1차 예. 중동 전쟁입니다. 그렇죠. 1차 중동. 그리고 이후 1948년 6월 스웨덴 중재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이 미국 지원으로 현대적인 군대로 변한 이스라엘군은 모세 다얀 장군 지휘 아래 카이로, 암만, 다마스쿠스를 폭격해서 결국 아랍 연합군이 이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1949년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평화 조인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은 유엔안 아까 유엔안 보시 않습니까? 55%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쵸. 더 많은 지역을 왜냐면 전쟁에서 점령을 이겼으니까요.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좀 이따 보면 알겠죠. 78%나 이렇게 차지를 했고 결국 자신의 고향에서 축출된 아랍인은 8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이들을 이제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중동 이후 이스라엘은 아랍과 대규모 전쟁을 4번이나 더 일으켰는데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 사실상 다 이겼어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더 커지고 팔레스타인은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예. 30만 명이 그러니까 1967년 6월 때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30만 명이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2020년 여기 돌아가기 전에 잠깐 요거 좀 설명을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부상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이 이제 아까 로스차일드 일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스차일드 일가에게도 이렇게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재산을 압수당했고 또 프랑스가 나치에 정복되면서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의 힘이 컸거든요. 네. 그쪽에서도 이제 같은 그 힘든 처지에 놓이면서 이제 로스차일드가는 이후 전면에서 물러나서 대리인을 세워서 경영을 하면서 그들의 자산을 전 세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가문, 그리고 네. 독일계 유대인들은 그 금융에 밝잖아요. 그래서 미국 건국 초기에 금융 및 재정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자가 365 네. 제곱킬로미터고 웨스트뱅크하고 이스트 동예루살렘이 5,65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네. 작아요. 그리고 작네요. 이스라엘이 2770 와. 제곱킬로미터예요. 가자를 보면은 남아공 케이프타운 네. 규모고 웨스트뱅크하고 동예루살렘을 보면은 여기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뉴저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뉴저지주하고 사이즈가. 예,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정착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정착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정착촌. 네. 60만에서 75만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250개 정착촌에서. 근데 이게 국제법으로는 위반이에요. 아 저렇게 국제법이 왜 그런 많은 거죠? 사람들이 예, 있으면? 국제법으로는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나누기로 했으면서. 그쵸. 예, 그렇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논란이 되고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까 그 정착촌 네. 네. 그거를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저 녹색 지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 그럼 다 거의 인정. 전 세계가 좀 그렇게 예. 생각을 근데- 하는데 특이점이 보이네요. 예, 누가 찬성을 하죠? 자, 미국이에요. 미국만. 네. 아니야, 이거 정착촌 있어도 돼. Not 이렇게. necessarily illegal. not necessarily illegal. 꼭 불법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꼭 불법은 아니야. 어휴, 예. 딱 미국만 지금 색깔이 지금. 맞아요.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래서 이제 분리벽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져 예, 있고요. 이게 그 8m나 되고 높이가 700km에 그래요? 달합니다. 2002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85%의 그 벽이 웨스트뱅크 여기 보이죠 우측에. 네. 근데 그린라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보다 더 좁게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세웠다는 게 이게 또 이제 논란이에요. 아. 팔레스타인 지역 안으로. 그러니까 공간 이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가보면은 가보신 네.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140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팔레스타인 인구 7만 명이 네. 이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 매일마다. 정말요? 근데 매일?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좁고. 저기 아, 보면은 너무 적혀 있네요. 힘들겠다. 체크포인트 300개. 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Refugee 그 camps. 팔레스타인의 그 난민들. 난민촌이요. 난민 캠프라고 할 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150만 팔레스타인 그 난민 캠프가 지금 58개 캠프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레바논과 되고 시리아, 요르단이 지금 맞습니다. 많이 받아줬어요. 예, 인근 국가 네. 요르단, 뭐 난민들이라 시리아, 거기 레바논 있군요. 예, 여기서 많이 난민들의 받아줬고 수가 너무 많은데. 예, 난민 캠프는 대부분 가자하고 웨스트뱅크에 있는데 근데 미국 그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힘든 난민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 네. 다음 장면 볼게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국가가 네. 없으면 저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보면은 동예루살렘하고 골란고원까지 시리아가 지금 원래 그 영토 네. 소유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지고 그러면서 사실상 1967년부터 영토를 이렇게 차지했고 1981년에 아예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전 세계가 다 또한 나라가 좀 유독 이상하게 발언을 했네요. 이스라엘이 네, 다르게. 동예루살렘하고 골란하이츠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아까랑 같은 지도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누가 색깔이 다르죠. 반대하고 있죠? 여기서 딱 한 아니야 군데만 이거는 미국. 합법일 수 있어. 누가 그런 거예요? 미국. 저희 미국이요. 미국만. 자, 그만큼 유대인 파워가 참. 세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예루살렘도 이렇게 그 나뉘어져 있는데 서예루살렘이고 동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예루살렘은 1948년부터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고 동예루살렘을 볼 때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더 많아요. 네. 34만 5천 명이고 네. 그 유대인은 22만 명입니다. 근데 네. 여기도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장악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골란고원인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 이게 시리아 영토거든요. 근데 네.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70%나 장악을 했습니다. 전쟁 통해서 1967년에. 그리고 74년에는 하도 둘이 맨날 싸우니까 정전해라 유엔이 네. 그렇게 이제 강제로 그렇게 했고 1981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제 가져갔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저렇게 국제적으로 예. 저렇게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중동 전쟁이 1차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모두 이겼기 다행히 때문에 저렇게 모두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장면 볼게요. 팔레스타인 인구는 이제 전 세계에서 1,300만인데 네. 그 웨스트뱅크하고 이스트 아까 동예루살렘에 300만이 있고 나머지 아랍 국가에 더 많아요. 560만.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에 가자에도 이제 200만이 190만, 있네요. 가자에 200만 있습니다. 와, 인구가 예.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장면 네. 볼게요. 자, 유대인은 이제 여기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470만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1,500만 좀 넘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이 제일 많죠. 670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이렇게 동조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45만, 캐나다가 39만 2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인정하는. 유엔 국가 회원이 이제 193개국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62개국, 84%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38개국, 네. 72%에 달합니다. 예. 다음 여기 장면. 보면은 예. 예,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친서방국이라 그러죠. 이건 이스라엘 올리. 예, 이스라엘만 인정한다. 맞아요. 미국이 또 미국은 뭐 한국도- 확실하네요. 네. 예, 의견이. 한국도 있어요. 한국하고 그러네요. 일본도 한국과 이스라엘만 일본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 친미국 국가니까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예. 근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그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시리아 국가잖아요. 근데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다 뭐 여행은 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여기가 제가 아까 분리벽 사진도 몇 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예루살렘 안타까워요. 예. 예루살렘 중간에도 보면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보면 네.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예, 통곡의 네, 벽도 나눠져 있죠. 있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휴전선 같은 느낌. 뭐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예. 거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넘어가신 유대인들이 거기를 이제 벽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힘이 많냐? 일단 금융계를 꽉 잡고 있고 그 그쵸. 금융계를 꽉 잡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정보, 인맥, 기회 활용, 단결력 이렇게 아이디어에서 앞서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상 예,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오늘날 이게 중동의 화약고가 네. 된 겁니다. 아 지금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진짜 좀 이해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이해가 누구 가죠. 잘잘못을 네. 따지지 않아도 저 지도들만 봐도 네. 왜 미안해요 이제, 참 상황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히틀러가 600만 학살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만들자는 얘기가 없었을 거다. 그렇게 그죠. 또 맞아요. 역설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얘기도 팔레스티니언들도 뭐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도 전부 다 땅을 약속 받았고 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핍박받다가 네. 이제는 강경책으로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고 구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가해자 역할로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도 알겠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역사도 역사지만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희생자들이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슬픈 안타깝게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땐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는 절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계속 될 것 같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킬라그램의 인싸 아메리카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정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 진행자 그래미 킬라그램입니다. 미국 커뮤니티를 서핑하려면 이 용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타, M.I. the asshole, A-I-T-A인데요. 좋네요. 네. 애써 그렇게 얘기. 오케이. M.I. the asshole, you know? 네. 내가 나쁜 놈이냐? 그죠, 맞아요. 한국어로 직역하면 정확히 원영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저희 첫 번째 아이타 사례 한번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글이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So 여자친구분이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하다가 다치셨대요. 네. 근데 이게 나의 탓은 아닌데 이게 내가 am I the asshole이냐? 내가 나쁜 사람인가요? 한번 여러분 듣고 네.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I started taking Brazilian Jiu-Jitsu in 2021 as a way to get into better shape after lockdowns. 요약을 살짝 해드리자면 네. 2021년도에 이 남자친구분은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시작하고 이 여자친구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해주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동안에. 뭐 너도 좋은 같이 나와라. 운동이니까. 맞아, 네. 너도 같이 나와라. 운동 같이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작년에 본인은 조금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익숙해졌겠죠.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작년에 여자친구분한테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추천했고 이제 처음에는 별로 하기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몇 번 와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네, 이 여자친구분은 사실 women's only class 조금 더 여성분들한테 조금 맞춰져 있는 브라질리언 당연하지. 주짓수 조금 부드럽겠네요. 남자가 싫잖아요. 네. 네, 아, 여자 그렇죠. 입장으로서. 아, 그냥 육체적으로 이거 막 네. 싫을 수도 힘들고 있죠. 만지고 하니까. 뭐 네.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이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느 날 남자친구분이 조금 바쁘실 때 이제 야 혼자 갔다 와. 뭘 맨날 나랑 같이 가. 너도 가서 그냥 운동하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해. 아, 정말 매몰차네요. 네, 이렇게 했어. 예, 나 바빠. 나 바쁘니까 좀 갔다 와. 이랬는데 하필 그날 남자친구분이 없는 날에 갔다가 팔을 부러져서 온 거예요. 안바 기술에 걸려가지고 팔 부러졌다. 그렇습니다. 네네. 안바 기술에 걸려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진분들이 정말 별로 안 좋은 분들 같아요. 그냥 뭐 여자분한테 이렇게 얼마나 빠르게 너가 실제로 다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머.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폭행혐인데요. 폭행용 아니 팔을 부러뜨렸다니까요. 네네. 이게 심지어 그분은 훨씬 더 높은 벨트였고 여자친구분은 완전 초보. 그러니까 뭐 블루벨트라는 맞아요. 것들, 블루벨트.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쉽게 얘기하면 급수가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네. 급수랑 체급 차이까지가 많이 아, 나는데 체급도 있군요. 기술을 제대로 걸어버린 거죠. 네. 다치는 뭐, 수준까지. 팔이 근데- 부러졌으니까요. 그죠. 뭐 실전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 여자친구가 아닌가요? 저도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 습관이죠. 그리고 그 전에 여자들이 다 여기 다니다가 다 그만뒀다면서요. 레드 플래그. 아. 그러니까 이곳에 여자분들이 있으면 아마 스파링을 여성분이랑 하셨겠죠. 여자친구분이. 그쵸. 당연히. 네. 남자만 근데 있으니까. 없으니까 왜 없었을까요? 뭐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다치거나 뭐 기분 나빴으니까 안 갔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턱식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댓글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 잘못이냐? 왜 나한테 빡친 거야 너는? 약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원래 같이 동거하기로 이제 했는데 아예 취소됐다. 같이 살기 싫다고.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여자 굉장히- 입장이면은 안 할 것 같아요. 동거고 막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킬러그램 굉장히 너무 화가 열받았어요. 나서. 아니 근데 열받지 않아요? 봐가지고 내가 볼 때 애서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제가 동의해요. 봐도. 아니 왜냐면은 저기 보호할-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쵸. 그리고 그 블루단까지 있을 맞아요. 정도면은 이거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다치고 안 다치고 다 아는데 하필이면 그날 부러졌다. 나는 일부러 부러뜨린 거야. 그리고 이걸 맞아요. 난 그렇게 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분은 만나면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리고 보호를 개자식이잖아요. 애소가 오. 개자식. 그렇지. 단어 선택이 굉장히 그렇게 해야 좋으시네요. 되죠. 네. 아니 왜냐하면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이건 맞아요, 개자식입니다. 개자식. 왜냐하면 영어를 개자식 봐도 내지- 개자식으로 맞아요. 나와요. 개자식 내지 뭐 나쁜 새끼.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개자식이네요.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근데 또 약간 그쪽 그 푸른 티 있는 사람 편을 조금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도 같던데 글은 그죠? 글은 약간 조금 이제 이건 스포츠고 다칠 수도 있는데 뭐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쓰레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 미국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도 댓글 받는 네. 거 조금 궁금하지 네, 않으신가요? 네, 댓글 한번 보죠. 네, 한번 댓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Whateverman님이 Well, it's pretty obvious why women stop coming to this place.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이 여기 왜 안 다니는지 이유가 다 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없지. 아니 단 한 명도 없는 거 내가 여자라면 가기 싫을 것 같아. 그죠. 아니, 무서울 그리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주짓수 자체가 관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네. 운동이에요. 이런 데를 같이 다닐 하시지. 거면 정말 좀 패밀리 프렌드하고 여성분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을 같이 갔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진짜 팔 부러뜨린 데를 데려가면 안 되죠. 그리고 같이 갔어야죠 남자친구. 같이 어쨌거나 갔어야지. 난 같이 정확하게 갔어야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기 싫어도 갔던 거는 그 남자를 위해서 그 맞아. 여성분이 네. 갔던 것 희생을 같은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분 너무 마음이 그것도 뭐 아, 여러 번 소름돋네,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근데 She's 그거를 굳이 reluctant. 억지로 막 끌고 갔는데 다시 한번 다쳤어. 얘기하지만 정말 개자식이네요. 개자식입니다. He is asshole. He is an asshole. OK Gazelle 5400 said immediate red flag that multiple women started coming and then stopped after a few classes. 맞죠? 몇 번 다녀보고 여자분들이 이거 여기 아니지. 좀 싸한데? 약간 네, 이러고 느낌이 나가는 이상한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foreign 다음 댓글 볼게요. foreign football 8821님이 네, 라디오 방송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 오늘 문충하러 왔습니다. 네네. 예. He did it on purpose 99% sure. 그 팔 부러뜨린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99% 내가 확신하는데 일부러 그랬다.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면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알죠. 언제 부러지는지. 알아요. 언제 다치는지. 이걸 네. 사람 뼈인데 이게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진짜 그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 진짜로. Her being a white belt, he should know to go easy. 맞아. 나 지금 시작한 초보자인데 당연히 봐주면서 살살 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냥 이렇게 뉘앙스만 주고 실제로 힘 주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눈치가 있었어야 돼. 이런 거 하다가 다치면 안 되는데 자기 갔어야지.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주짓수가 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그냥 아마- 그 사범. 네, 본인들 둘이서 그냥 만나서 이렇게 보통 하게 이제 되나요? 배우러 가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사범님이 딱 있는 네. 경우도 있지만 뭐 어쩔 때는 그냥 같은 그렇게 비슷한 아, 사람들끼리 그래요? 수련을 하는 곳들도 맞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좀 더 남자들이 많이 가고 그런 데고 그리고 보통 뭐, 사범님이 있어야 조금 더 패밀리 프렌들리 하긴 하죠. 뭐 예. 좀 뭐 저는 잘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겠지만 지금 블루벨트랑 화이트벨트가 이렇게 엮였다는 거는 아마 그냥 한번 그렇지. 보여줄게라고 블루벨트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여줄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seems like the blue should not be a blue belt. 그 파란 띠 놈은 파란 띠 있으면 자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탭을 맞아요.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기 전에 그냥 네. 부러뜨려 버렸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보통은 되지.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들끼리도 탭할 시간은 준다는 거예요. 부러뜨리기 전에. 왜냐면은 실제로 상대 경기하면서 부러뜨리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다음 그래도. 저기 여성 혐오자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아니면은 댓글이 또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 있어요? 싫어- 네네네. 평소에 좀 싫어했던 사람이 아닌가 여자들 난 싶은 싫어 그러면서. 느낌이네요. 좀. 네. 그렇습니다. 당해봐라고. 이제 밑에 또 댓글을 보시자면은 한번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This is from the boy. This is from the OP. 또 한 가지 용어 그럴 수도 있겠다. 설명드리자면 그럴 OP라는 게 오리지널 포스터. 이 포스트를 예. 이제 작성한 사람이다. 네, 네, 그런 뜻인데요. 네, OP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분이 이 사범이 이게 맞는 사람인지 네. 가르칠 자격이 있는 네.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다라고 했더니 대댓글을 달아셨어요. 좋다고 아 그러네요. 이분 정말 평 좋으신 분입니다. 예? 뭐 한 명의 블랙벨트보다 많은 사람에게 배웠고 그리고 전 세계 토너먼트 다닌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켜주고 있네요. 오히려 지켜주고 저쪽 나쁜 놈이야. 네, 이건 진짜
아니 이게 거의 한 이거는 90% 이상이 다 댓글이 네. 그래 네가 나쁜 놈이야. 말문이 이렇게 막히네요. 했죠.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뭘 아, 지켜주고 그리고- 있어 이걸 지금. 그리고 그 마지막 줄도 열받더라고. 우와 근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보셨어요? 네. 댓글에 마이너스를 누를 수 있는데 마이너스 870. 이건 다 이거죠. 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미쳤다. 되게 그러니까 네, 되게 너 지금 이게 참신하네요. 할 소리니? 이거죠. 네, 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욕하는 거엔 댓글 안 달고 너 인스트럭터 욕하니까 와서 지켜주는 게 할 소리니?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여자친구를 탓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얘가 이 정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해줄 여자 찾아보라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다. 저 마이너스는 굉장히 참신하네요. 그죠. 네, 네, 미국 저런 거 처음 커뮤니티 봤어요. 이렇습니다. 다운vote. 네, 미국 커뮤니티 이렇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Am I the 네. asshole? He is. He is. 한국말로 맞습니다. 개자식이요. 개자식 나쁜 맞습니다. 사람이네요. 네. 징계가 따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이 그러니까요. 남자친구분한테 근데 법적으로 뭘 하기는 되게 아니죠. 조금 저거는 애매한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뭐 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런 경우에는 신상공개. 이제 저기 뭐야 그 인스트럭터를 네.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제 생각해요. 생각도 짐을 팔이 일단 상대로 고소를. 부러졌으니까. 네. 네. 그쵸. 그런데 다쳤으니까. 이제 그 어쨌든 인스트럭터한테 다친 거고 뭐 무슨 일을 하든 다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남자친구가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 것부터 내가 나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부터 여자친구의 팔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벌써 애솔 맞고요. 네. 그리고 또 댓글로 이 인스트럭터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건 이해도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여자친구를 탓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다가 몰매 맞은 거 네, 같아요. 아니면 인스트럭터랑 뭐 원래 연애를 하고 네. 있다든지. 네. 어쨌든 다음 Am I the asshole 사연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연은 조금 더 가벼운 사연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볍군요. 네. 뭐 엄청 가볍진 않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조금 좀 찐해. 애매해요. 이거는 진짜 애솔인지 아닌지가 조금 조금 찐해. 애매해요. 자 네. 갑시다. 갑시다. 아이타, 네, Am I the asshole for making a microscope slide of my husband's sperm? 나의 그 남편의 정액을 가서 이게 정액인지 아닌지 나는 이거 마이크로스코프로 확인을 했는데 저 애솔인가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 요약을 이거 되게 해드릴게요. 흥미롭네요. 네, 간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바람을 폈나요? 바람을 폈는 건 또 바람은 제가 아니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이분이 샤워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남편분이 이 샤워 문에 샤워를 하고 나오셨는데 뭐 이렇게 하얀색 막 뭘 묻혀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거 확실히 지금 정액 같은데 하고 이제 남편분한테 이걸 컨프런트를 한 거죠. 가서 너 좀 이렇게 화장실 문에다 이렇게 뭐 했냐? 만약에 할 거면 좀 닦아놓고 해라. 남편 그게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되게 네.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 근데 창피해가지고 남편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랬겠지. 아니 그거 샴푸야 이랬죠 남편분이. 아 샴푸라고 했나요? 그죠? 아. 남편분이 이제 뭔 소리야 야 그거 샴푸야 샴푸가 친 거야. 내가 왜 거기서 그걸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유리문에다 내가 싸고 있겠니?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자행이 나는 안 했다 이거잖아요. 자행이 오케이. 한 적이 없다. 그걸 행사한 거죠. 네, 오케이. 하지만 이제 이분은 그거를 꼬투리를 절대 놓아줄 리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대학 시절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들으시면서 아니 궁금하셨네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갖고 있었던 거야. 현미경을 갖고 계셔서 이제 아. 그 샘플을 채취해서 그 유리문에 묻어 있는 샴푸라고 하는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아, 했어요. 네 채취까지 했어. 그래서요? 채취까지 해서 이 현미경으로 봤는데 자 네. 결과는요? 애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거짓말하는 거를 못 참는 거 싫어하는 같아. 거네요. 그렇죠. 내가 볼 때 딱 그래.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고 진실을 꼭 캐내야 하는 직업군이시더라고요. 프라이빗 그런 걸 좋아하시는 인베스티게이터라고 아, 내가 볼 성격이네요. 때는 그냥 사설 탐정인가요? 사설 탐정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냥 미안해 그냥 이번엔 이해해. 그랬었어야 넘어갔을 되는데 텐데. 맞아. 지금 사태가 너무 커졌어. 맞아요. 얘기 사태가 들어보면. 너무 커졌죠. 그래서 Am I the asshole 그렇게 한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여자분이.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거나 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자꾸 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절대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무조건 꼬리를 찾아낸대요. 잡고 지금 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PS 같이 하나가 달렸는데 나 이거 애솔인지 아닌지 너네가 한번 계속 판단은 해줘라 하고 나서 PS 나 지금도 누가 젤리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지문 채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웃기더라고. 원래 성격이 그런 웃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설 탐정이니까 뭐 지금 일단 그거는 직업 자체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면은 그걸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남편이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그 욕실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아니면은 무조건 모든 흔적을 좀 탐정분이 못 찾으시게 좀 지워야죠. 그죠? 아, 근데 그 되게- 여성분이 원래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 좀 세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꼭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좀 약간 그러니까 바로 좀 그 취조 형태의 사실 질문을- 말을 아니 딱 그거 보자마자 내가 왜 그 안에서 그 짓을 했어 하고 바로 그렇게 세게 나간 그렇게 것 같아.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거 내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거 저기 되는 거죠. 샴푸야 샴푸. 맞아. 그래서 샴푸라고 했잖아요.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댓글에 샴푸에 대해서 아, 이거 얘기를 댓글 되게 재밌게 궁금한데요. 했거든요. 네. Can we see the next slide, please? 네. Damn, I can't believe someone jizzed in the shampoo bottle at the factory. 아 누가 샴푸 병에다가 누가 정액을 넣어놨구나. 넣어놨다. 말도 안 돼. 지금 이런 댓글. 네. 그 남편분을 지켜주고 계시죠. 하지만 이 업보트가 어마어마하네. 네 맞아요. 11,400개나. 추천을 그러네요. 엄청 많이 1등이네, 하고 1등. 모든 남자들이 지금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네. 이제 이 OP라고 써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오리지널 네, 포스터. 오리지널 맞습니다. 포스터. 네. 오리지널 포스터 분이 이제 그 탐정 여성분이시죠. That made me laugh. 아 이거 보고 웃었다. 하고 sometimes I swear he goes to that level of denial sometimes. 진짜 근데 가끔은 내 남편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거부한다. 내가 너에 대한 사실을. 여자도 위트가 잘 받아치네. 그러네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잘 얼마나 받아치네.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겠어요. 사설 탐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음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한번 보시죠. Stephanie 12793 said, "I want you to be kinda my friend. This is just so awesome and hilarious." 근데 또 이 OP 분이 My friends think I'm fun but petty. 내가 재밌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쪼잔하다고 생각한대요 친구들이. 왜냐면은 남편 입장으로서는 되게 어쨌든 좀 창피한 일이잖아. 지켜줄 수도 있는 근데 건데. 이거 제가 여성분들한테 잘 보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지금 두 분이 같이 사는 공공장소에서 근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성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같이 사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따지면 야 너 왜 이런 데에서 낭비하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유에 거기까지 그런 가는 거지. 이유로요? 그 동안에 한 달간 우리 잠잠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 많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역시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이 디테일이 다르시네. 너의 연인은 저기 욕실이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내가 욕실에 밀려 이거 아니야. 안주영 씨한테 좀 저요? 물어보고 알잖아. 싶은 게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입장에서.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요? 이거 어차피 금요일 밤에 보니까 남편 마음이 약간 이해가 이해가 가요? 뭔가 거절을 많이 당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걸 알아야겠다. 그럴 수 있겠네. 그걸 알아야겠다. 얼마나 잠자리 지금 나를 아내분이 막 무한하게 많이 하겠어, 이렇게 그죠? 남편분이 부인이라고 원할 그랬죠? 때 네. 좋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화장실에서 있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그러면 보내지 않았을 남자가 텐데. 그럼 남자 맞는 말이네.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쳤어야지. 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그게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근데 뭐 만약에 그게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걸로만은 알 수 그러니까. 없죠. 그죠? 누가 좀 근데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증거를 찾아내면서 이제 네. 찍어낸다고 합니다. 피곤하네요. 피곤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네. 딱 그 말이 맞아요. 아 이거 좀 피곤하겠는데 사설 탐정. 그래서 저희 한번 재판을 한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Am I the asshole? 저희 의견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난 왜 남편 편이지 약간? 저는 편? 저는 남자 편. 네, 그러면 애솔이라는 거네요. 저는 그 남자가 애소리 아니라 아닌 거죠. 애소리 아니다. 아닌가? 그러니까 애소리라는 여자분이 거죠. 내가 애솔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애소리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무르르듯 흘러가야 되는데 막 그걸 또 캐내가지고 막 좀 봐주기도 하고. 네.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네. 자기 직업으로서 사설 탐정이잖아요. 아, 그건 또- 그것까지 의심을 받는 거는 싫어. 내가 사설 탐정이면은 너는 당연히 그거를 거짓말한 이해해가지고 걸 솔직하게 눈치챘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네, 그죠, 그죠, 그럼 그죠. 내가 바보 사설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그것까지 맞아. 다 네. 내포돼서 하니까 아닌 것 같아. 제가 내가 볼 땐 나 항상- 여자가 애소로 아니야.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직업은 집에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아, 맞네. 직업은. 아니 그러면은 하긴 집에 가서도 막 아니 이렇게 근데 궁금하지 않겠어? 사건 얘기하면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힘들겠어요. 궁금하지 않 뭐가 보이는데 여자도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따진 거지.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해야죠. 왜 그래? 남성분의 잘못은 거짓말하는 하지만 겁니다. 그죠? 아 그렇죠. 저의 의견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냥 두 분 굉장히 귀여운 커플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도 애솔 아니고요. 네 맞아요. 아주 재밌는 바라겠습니다. 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좋네. 오늘 새로 배운
아이타 웹서핑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애소 나쁜 놈인지 확인하시려면 아이타 헤딩을 달고 커뮤니티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인싸대기 인사이드 아메리카 킬라그램이었습니다. 문화충격투 라이프스타일의 안재영입니다. 오늘도 연예계 이야기, 셀러브리티들 이야기 또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한 가지 소식이니까 좀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의 홍일점. 이 얘기를 맞습니다. 이 얘기 나오길 기다리고 이 있었어. 제목 들으시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비키니 입고 쩍벌 포즈한 대스타. 저기 나오네요. 이렇게 민망하다, 보기 좋다, 이 갑론을박의 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밑에 지금 영어로 가려져 있는데 사실 저거까지 인스타그램에 다 나왔던 사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막바 없이 그대로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밑에가 다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들 네. 올려주셨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애청자 여러분, 그 미국의 리얼리티 스타 겸 사업가 라사 피펜이에요. 네. 아시나요? 유명한 분이네요. 라사 유명한 피펜 유명하죠. 뭐 스카티 네. 피펜의 전부인으로 맞아요. 유명한 NBA 맞아요. 스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사진들을 본 사람들이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섹시하죠, 사진으로 보면. 네. 그죠. 지난번에 그 킴 카다시안 본인 스타일 아니라고 소문이 정말 있었는데 질색한다니까요. 네, 예전에 질색합니다. 그 저. 킴 이분도 마음에 안 들겠네. 약간 비슷해. 저분도 예. 네, 이런 분 50 넘었죠? 네. 한 49세, 아, 70, 40세, 40세.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50세 정도. 50세 됐네요, 이번에. 50세. 너무 네. 저런 거 보면 나는 나다 막 이런 거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렇지. 자아 주장 이게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힙하고 여성들 이렇게 가슴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심해요. 미의 네. 그게 아무래도 기준이. 섹시함을 좀 강조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BBL이라고 하죠. 이 세 브라질리안 가지 버킷. 그 게시물 중에 그 맨 처음에 영어로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왔던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네. 뭐 보기 좋다라는 글들도 많았지만 민망하다는 댓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네티즌들이 이제 선정적이다, 좀 그렇죠. 너무 그러면 가깝게 하죠. 보이는 네. 곳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막 여자들은 그냥 부자 남자나 먹고 자고 이러면 되냐? 기술이나 일을 배울 필요가 없냐? 막 이렇게 정말 좀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의 댓글까지 네, 정말 안 좋은 그거는 이제 댓글들이 남자가 달았겠네요. 그죠? 안 좋은 모르겠어요.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맞아요. 라사 피펜도 그렇고 킴 카다시안도 그렇고 보면은 네. 그 관심을 많이 받는데 댓글들을 보면은 그쵸. 악플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인물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관종이 그 관종들이지. 저 사진 보고 네. 다른 분들이 한 게 그 나이에 그렇게 다리를 많이 벌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 막 이런 댓글.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몇 자녀들이 살이라고요? 49세인데 네. 50세가 됐어요. 살, 그래서 네. 자녀들이 볼 텐데 민망하지도 않냐? 자녀들도 그렇죠. 있지. 네, 그런 자녀가 셋이에요, 셋. 저 정도 되면은 큰 아이가 아무래도 대학생 정도 뭐 아마 되지 그렇게 않을까요? 큰 아이가 그렇겠죠. 뭐 예. 23살, 22살, 뭐 19살. 아, 아니 민망하겠네요. 근데 지금 민망할 수도 애인도 되게 나이가 아들뻘하고 애인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기 나오네요. 지금 네, 그것 굉장히 때문에 논란이에요.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누군 것 같나요? 마르커스 조던. 아시네요, 역시. 마이클 조던 원 아들. 팀장님. 아, 그렇군요. 마이클 조던의 마이클 조던 아들이야. 아들입니다. 그치 중요한 건. 몰랐구나. 스카티 몰라. 피펜의 네. 전부인인데 마이클 조던의 마이클 아들이랑 조던 지금 아들하고 맞아요. 지금 그럴 지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혼했나요? 오늘 이 기사를 쓰레기들. 준비했어요. 결혼 날짜까지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 날짜까지 잡았나요? 네. 그래서 와.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킬라그램님이 네. 스카티 피펜과 그 누구죠? 마이클 마이클 조던이 조던. 영혼의 둘이 조던이잖아요. 팀메이트였죠. 네. 팀메이트죠, 그 시카고 불스. 팀메이트. 근데 둘이 원수 됐어. 저기 나오네요. 둘이 둘이 원수가 사이가 안 됐어. 근데 내가 좋습니다. 볼 때는 요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 전 부인이 네. 자기 아들하고 사귀는데 지금 스카티 피펜하고 마이클 조던. 그래서 마이클 조던 보고 쓰레기라고 막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뭔 스카티 잘못이에요? 피펜. 저기서? 근데 지금 마이클 조던 아드님이 지금 근데 맨 끝에 이제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이제 마이클 조던이 네.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 네. Last The Dance. Last Dance라고 내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피펜이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플레이오프에서 기억나요. 94년도 플레이오프 때 포기했어요. 그냥 네. 안 나왔어 코트에.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비판했고 또 그 자기가 계약을 이미 원하는 했어요. 대로 5년 계약을 못하는. 했는데 돈이 거의 팀에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슈퍼스타인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안 뛰고 그랬어요 피펜이.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아, 무책임하다 잘했어야 비판을 이제 조던이 하면서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또 받았는데 게다가 자기 전 부인이 이제 조던 아들하고 사귄다고까지 그렇죠. 하니까 이게 조던 참 이게 아들이 운명이 지금 근데
90년생이에요, 90년생. 지저분한데요. 네, 좀 솔직히 이게 완전히 막장이지. 막장이죠, 한국으로 치면 막장이죠. 막장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네. 조던 아들이 지금 90년생이면은 33살 정도죠? 저보다 34살? 2살 형이시네요. 32, 셋 때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라르사는 나이가 50이니까 네. 둘이 나이 차이가 16, 17살 차이 정도 그러네요. 납니다. 네,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되게 이 관계에서 좀 이게 문제인 관계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그렇네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그렇죠. 팀메이트의 부인하고 전 부인하고 아니 사귀는 거 이거야말로 자체가 MIL 소리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솔직히 기자들이 많이 덮어줬는데 네. 바람 어마어마하게 폈대요. 시카고 불스 시절에. 근데 그래요? 그걸 기자들이 다 친하니까 골프 친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가려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샘 스미스라고 옛날에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하다가 시카고 불스 전담 기자가 됐는데 네. 그분이 책을 조던 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폭로를 했어요. 아, 이 여자하고 바람 폈다 하고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뭐 데스타였으니까 네. 바람을 많이 피웠을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조던이 기자들하고도 별로 안 또 친해지고 골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골프 좋아하죠. 엄청 골프 내기도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골프 내기로만 100만 불 잃었다. 아, 그걸 또 굉장히-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 100만 나 조던한테 100만 불 따왔다. 그 얘기 듣고 싶지 그래 책까지 냈어. 근데 조던의 이제 팬으로서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노출이 또 안 되는 게 아 모르셨구나. 네, 굉장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예. 그런 거네요. 그 네.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프레임 밖에 있는 거는 안 나와요. 네. 그쵸. 그 마이클 조던은 정말로 그 성격이 안 좋아. 어, 솔직히 전혀 나도 조던 몰랐어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굉장히 안 좋고 워싱턴 위저즈로 또 컴백 한 번 하지 않았을까? 네. 30대 후반 때 38살 때 컴백을 했는데 그렇게 팀 동료들 망신 주고 그 자기 에어 조던 사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팀 동료가 그 리처드 해밀턴이라고. 네. 네. 나는 올스타급 아니면은 사인 안 해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미화가 많이 되셨네요. 네, 미화 많이 네. 됐죠. 자, 그러네요, 이거 정말. 뭐 그러면 반대 네. 의견은 없어요? 뭐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 라르사 피펜, 라르사 피펜. 저분이 그 농구 선수 킬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농구 처음이 선수를 아니구나. 엄청 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 처음에 시작이 이제 남편이었잖아요. 스카티 스카티 피펜이 피펜. 네. 시작이었고 그 스카티 피펜은 재혼을 한 상태예요. 그 라르사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2016년에 그 스카티 피펜이랑 같이 살 때 라르사가 바람을 펴요. 혼인 아, 중에 그 그래서 트리스탄 깨졌구나. 톰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누구요? 농구 선수라고 하는데 트리스탄 톰슨? 예, 예, 알아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아, 인정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내 인정을 바람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농구 선수 또 에릭 모어랜드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NBA 선수 킬러네.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2020년 또 NBA 스타 말릭 비블비와 또 마이애미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랑은 몇 살 차이였냐면요. 22살 차이였어요. 정말 아들뻘이죠. 남자가 더 아들뻘. 남자가 완전히. 밑으로 이제 아들뻘인데요. 22살 어린 친구.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클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과 이제 16살 차이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누가 대단하시네. TMZ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조던 네. 마이클 조던한테 네. 야 아들하고 지금 저기가 그 스카티 피펜 전부인하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네. No. 짜증내면서 당연히 No. 아, 너무 했군요. 아니 어느 아니 선 넘었지. 그냥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예. 내가 아, 볼 때 근데 저기 아들 보기 네. 싫을 것 같아 마이클 조던이면. 아니 도대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매력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 저 라르사 그러게요. 피펜이. 그럴 수 있네요. 네, 어떻게 하는 왜냐면은 거지?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라사 피펜은 마커스 조던이 조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아. 접근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근데 되죠. 나는 그거는 아니. 예. 근데 좀 이게 되게 달랐던 것 생긴 같고. 게 그 마커스 그 조던이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좀 약간 순진하게 생겼고. 그죠, 그죠. 순진하게 생겼고. 순진하게 그, 생긴. 그 말사 저분은 약간 분석할 것 같아. 그죠? 마이커스도 분명히 이렇게 분석했어. 얘는 봤을 때 내가 처음에 난 넌지도 몰랐다라고 해야 좀 통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나쁘게 생긴 기준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착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아니, 보면은 네. 연예인들도 저렇게 어린애들만 타겟으로 하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맞아요. 예전에 근데- 케이트 베킨세일? 아. 야 케이트 베킨세일도 자기 아들뻘하고 매는 안 사귀더라고. 아니 근데 근데 요즘에 요새 연상 연하 붐인가 봐. 커플이 또 워낙 아니 근데 많기는 연상 해요. 연하가 아니고 이거는 엄마 아들. 아니 근데 안주영 씨 얘기도 맞는 네. 게 도대체 저 여자가 저 여자? 예, 저분이 도대체 매력이 무슨 뭘까? 매력이 농구 있어? 선수를 그래. 농구 선수 킬러이신데. 근데 옛날에 스카티 피펜 전 부인이었을 때 봤거든요. 근데 네. 다들 그랬어요. 아, 부인 진짜 예쁘다고. 아. 그러니까 조던 부인보다 예쁘다 그 얘기 나왔는데 이제 조던도 재혼하면서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조던 부인이 다시 예뻐졌다 그 얘기 나왔어요. 아니 그 당시는 꽃다운 나이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당시에는. 네, 전성기였었고 근데 지금은 50. 네. 네. 아니 뭐 제가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 전혀 매력이 없거든요. 예. 근데 뭐 남자 뭐 나이 좀 드신 연예인이랑 어리신 분 사귀는 것도 뭐 비슷한 케이스죠 항상.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마커스 조던이 순진해가지고 경험이 그러니까. 많이 없는데 또 얼굴이 순진해 저렇게 보이는데 순진해 보여요. 농염하고 표정이나 눈빛이 이렇게. 저렇게 그 경험이 많은 여자를 한테 같이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지내면서 있잖아. 완전히 빠졌다. 아. 그러니까 저 정도 여자면은 완전히 남자 하나 잡을 수 있다. 홀렸다라고 그죠? 홀린 거지. 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네. 마커스를 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마커스를 마커스 구제해야 구제해야 돼.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발벗구나. 솔직히 구제해야 마이클 돼요. 조던도 네. 마이클 조던 입장에서는 구제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발 자기가 정말 이제-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도 3명이나 있다면서요 또. 그죠. 안 아니, 그래도 좀 사이도 안 좋은데. 그리고 마이클 조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뭐가 부족해서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도 저렇게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맞아요. 그다음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그래서 조던이야. 그런 얘기도 나와. 아빠의 후광에 얼마나 가려면서 야 너는 아빠만도 못하냐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아, 마커스 그럴 수 조던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복수하는 아버지에 대한 네.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거 그것도 리벤지다. 근데 이유가 이미 리벤지 있네요. 러브다. 네. 이거 나는 그것도 일리 원스페이스네요. 있다고. 네. 나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근데 저런 복수는 자기한테 마이너스인데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저러면 피할 것 같. 몰라요. 또 그쵸. 이제 뭐 순간에 저렇게 내가 볼 때 저 여자가 육탄전으로 나서가지고 넘어간 것 같아. 그래도 이거를 지금 관계를 이어나가고 결혼까지 간다는 거. 한번 결혼 얘기까지 결혼하는지 나와요. 안 하는지 한번 저희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겠어요. 두 분은 그러면 혹시 뭐 몇 살 연상까지 가능하다? 이제 거기까지. 몇 살 연상? 저는 연상은 안 됩니다. 아, 연하만? 아, 연상 안 연하만. 멋지다. 그냥 칼로 그냥 딱 아, 잡았네. 왜냐하면 이게 여성분들보다 정신 연령이 여성분들이 더 높잖아요. 맞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저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연상분들이 얼마나 저를 어린애로 보겠어요. 저는 어린애 취급 당하기 싫거든요. 예. 아. 되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합리화를 잘하는 거 같아. 어쨌든 이완 기자님은 연상은 안 된답니다. 그러네. 아니 자꾸 저를 광고를 하시네. 나이를 그냥 밝히고 그 밑으로만 지금 연락 주세요. 네. 여기에 지금 끼우고 있어요, 저희. 그 뭐죠? 구인 광고가 아니라 연애 뭐죠? 구인 구인 광고? 아, 구인 광고인가요, 그게? 뭐 그렇죠. 틴더 이런데? 연애 뭐, 구인. 연인 구함. 연인 구함. 연인 연인 구함. 구함. 아, 저는 연인 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알지? 그리고 뭐 하나 오늘은 더 또 사생활 있죠.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소개할 게 하나 더 있다고 네. 그랬죠? 주영 씨. 아, 예, 뭐예요, 다음 그러면은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요, 요거 하나 더 지금 또 있잖아요. 하나 더 있죠, 저희 네. 이야기가. 네. 이게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죠. 네. 제프 베조스하고 그의 지금 부인이라고 썼는데 정말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치겠네요. 로렌 산체스하고 같이 옷이 장난이 유명한 아니네요. 패션 아니. 쇼에 나왔는데 이거 참 저희가 여자의 아는 그 그 제프 패션. 베이조스. 예. 나는 지금 황 기자 반응이 너무 웃겨요. 왜냐면 이황 기자가 그냥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보자마자 아니, 사실 그 미쳐버리겠네 안에는 로렌 산체스가 아까 라사 피펜, 킴 네. 카다시안하고 같은 과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 저런 거 너무 싫어해요. 아, 저거 거의 전신 스타킹이네요. 저는 옆에 그냥 라사 피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근데 저분을 자주 실수로. 봤어요. 로렌 산체스 아, 이렇게 보셨어요? 취재 현장 가면은 많이 네, 보였었던 자주 나오죠. 분이에요. 예. 네. 54세. 와. 아, 네, 그럼 그 비슷하네요. 제프 베조스. 아니, 뭐 54세면은 여성분이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진짜 많네요. 지금 저게 이슈가 되는 건 네. 저 두 분이 뭐 사귀는 것도 사귀는 거겠지만 저 옷이 맞아요. 시스루인데 시스루고 지금 저게 이제 그냥 사실상 그냥 그 쌍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죠. 쌍 입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옛날 기자 시절 때부터 야하게 입기로 유명했어요. 유명했어. 예, 그래서 저건 저 스타들을 꼬시려고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아니 거라는 근데 얘기가 많았어. 사실 그 현장에 나가 보면 네. 이 그 여기저기. 기자분들을 네. 비하하는 게 절대 네,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야하게 입으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많아요. 그리고 네. 뭐 스프링 캠프 그 스포츠 스프링 캠프도 거기 이제 출장을 가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야하게 입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인급으로. 야하게 입는 여성분들이 훨씬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좀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그런 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있다. 우선권이 그쪽으로 가요. 솔직히 좀 차별당한다는 느낌 안 되게 들어요? 기분 나빠. 솔직히 라커룸 가면은 남자 기자들은 네. 거들떠보기도 싫어하는 느낌을 받아요. 어떡해. 네, 그래서 아니 뭐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형 집행할 때도 네. 이렇게 예쁜 여자 있으면 형 선고를 더 낮게 한다. 아, 10년 줄 거 8년 주고 이제 그래 뭐 미인 멀리- 데려간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렇게 된대요. 이거 그냥 그 우리끼리 얘기지만 LAPD나 이런 경찰분들도 맞다. 이제 운전을 할 때 차를 잡잖아요. 근데 네. 미인이면은 봐줄 때도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자들한테 훨씬 더 잘해줘요. 남자 기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하는데 옆에 이제 후배기 여기자가 있었거든요. 네. 전화를 했더니 그냥 메시지 남기더니 바로
리턴 콜이 돌아와요. 야, 그래서 목소리부터 진짜- 달라요. 네. 헬로우. 아니 이 얘기 시작하니까 지금 두 기자분들이 정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아, 이렇게 하시네요. 경험이 많기 근데 때문에 여자들을 참고하는 많이 속- 봐주는 속상해, 것 서운해. 같아요. 좀 이렇게 경찰분들이 특히 운전할 때 실수하면 네. 저도 여자 이렇게 친구랑 둘이 타고 있을 때 네. 역주행을 보냈어요. 왜? 네. 역주행을 해서 경찰차랑 이렇게 마주 역주행. 네, 밝히셔도 되는 건가요? 위험하다. 실수로, 역주행. 실수로. 실수로 알고 이제 있겠나 미국 보네. 온 지 얼마 안 네, 돼요. 그죠, 그죠. 그럴 그럴 수 수 있죠. 있죠. 이렇게 다음 판 했는데 헷갈려요. 여자 친구랑 이제 여자 둘이 있으니까 그냥 네. 가라고. 네. 하다가 봐줬구나. 불쌍한 아 거지. 혹시 내가 예쁜 여자라서 그건 좀 이렇게 아니에요. 한번 나왔다 이렇게 정말 다행인 건 이 자리에서 네. 볼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참 보인다는 다행입니다. 거.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신선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라이프스타일의 안주영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시인 요한 카스파 라바토는 이 모든 것을 좋게만 보는 자도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는 자도 믿지 말고 또 모든 것에 무관심한 자는 더더욱 믿지 말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고뇌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명언입니다. 이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트렌드 등 이 모든 정보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우리 개개인이 판단합니다. 이 옥석을 고르고 골라서 사금을 캐듯이 이 구독자와 소통하며 문화 충격 시즌 2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영석 기자와 안주영 씨, 킬라그램, 저는 이 4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